검찰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 착수 엿새 만에 우 수석 처가의 가족회사인 정강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란히 진행을 했는데요. 이란 기자와 자세한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전방위 수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압수수색한 정강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정강은 우수석 처가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를 압수수색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수석이 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오늘 압수수색한 현장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찰 직원들이 우병우 수석의 처가 가족들이 운영하는 정강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측이 정강의 회사 돈으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리스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진실 규명에 나선 건데요. 이 정강이라는 회사는 사실 일하는 직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급여로 지출된 돈도 한 푼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그런데도 복리후생비와 교통비, 통신비로 각각 수백만 원씩을 썼고 차량 유지비와 접대비도 각각 700여만 원과 1000만 원 등을 지출해 회사 돈 유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전방위 수사 오늘 오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조금 전에 우병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을 매입한 넥슨 코리아도 압수수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한편 오늘 같은 시각에 서울지방경찰청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역시 특혜 관련 의혹 때문이죠. 네, 우 수석 아들과 관련된 특혜 의혹인데요. 지난해 우 씨의 아들은 의경으로 입대를 했었는데 그 보직이 운전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일었었습니다. 정확히는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를 했는데 같은 해 4월 정부 서울청사 외곽 경비대에 배치가 됐다가 2개월 뒤인 7월에 이상철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요원으로 업무 지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이상철 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청 차장이 되자 차장실에서 근무를 해왔는데요. 발령받은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 수석을 특별 감사하던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관은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최근에 불러 조사를 마쳤고 오늘은 이 감찰관의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은 한 일간지 기자와 이석수 감찰관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의 존재 여부는 물론이고 MBC가 이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자, 벌써 2년하고도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 물속에 있는 세월호 어떻게 인양할지 해수부가 결론을 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인양을 먼저 하고 객실을 절단해서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세월호 인양 과정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월호 인양 작업은 선체 뒷부분에 리프팅 빔을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데요. 앞서 지난달 말에는 핵심 공정으로 꼽혀온 뱃머리 들기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옆으로 누워있는 세월호를 이대로 인양해서 플로팅 독에 실은 뒤 계획대로 다음 달 목포 신항으로 옮기면 바닷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요. 그 이후 과정을 놓고 해양수산부와 유가족 등은 의견이 계속 엇갈렸습니다. 핵심은 선체를 절단하느냐 마느냐 여부였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오늘 선체 정리 작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층으로 된 객실 부위만을 절단해서 똑바로 세운 뒤에 내부를 수색해서 시신을 수습하고 잔존물 등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문가들이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 시간적인 측면, 사고 원인 조사에도 문제가 전혀 없다. 이게 해수부의 설명입니다.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그동안 이 방식이 세월호 선체가 대규모로 절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것도 어렵고 미수습 시신들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대신 선체가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내부를 수색하거나 선체 전체를 바닷속이나 육상에서 바로 세우는 방식을 원해왔는데요. 해수부가 최종적으로 유가족 등이 원하는 방식들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유로 원안을 확정을 하면서 유가족이 반발할 가능성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이 한 2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택배 이용해서 선물들 많이 보내시는데 그만큼 또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추석 무렵만 되면 택배가 늦어진다, 아니면 훼손됐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되는데요. 네. 어떤 사례들이 접수가 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택배 기사가 아무런 말 없이 경비실에 맡기고 가버려서 한우 세트
과일 등이 상했다. 예정일을 넘겼는데 택배가 오지 않는다.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다 보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해 추석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내용들입니다. 공정위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고한 내용들을 보면요. 먼저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물품 명세서, 즉 운송장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을 때는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물품을 받은 뒤에는 곧바로 파손이나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택배 업체에 알리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고 물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택배가 늦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물품 발송을 의뢰할 것을 공정위는 권했습니다. 그래도 명절 기간 전후로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란 기자 잘 들었습니다.